월북 인정 회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기사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소개해드리죠. 자, 민주당 월북 인정된 보상해 주겠다며 회유를 했다. 자, 지금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2020년에 이렇게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개 석상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유족 민주당의 구체적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라고? 여기 두 분입니다. 두 명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월북 인정 때 보상 회유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호남 출신 같은 편 아니냐 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사자들로 지목된 분들은 의원들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반박을 하는 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주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유를 했다.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표류하다가 그 피살을 당했는데 예. 그 사건 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 3명이 하고 3명 그 황희, 예. 김철민 또 김영호 의원 3명하고 전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런 이름이 나와 있어요. 4명이 예. 그 형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회의를 하는데 월북을 인정하면은 보상해주겠다 기금 만들어서. 당신도 같은 호남인데 지금 호남 정권 아니냐 좀 도와줘라 이 얘기했다는데 저는 저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고 물론 저거는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피살자 그 형이 이내진 씨가 얘기한 거니까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저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거대한 음모 속에서 좀 황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가담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이 같이 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고 또 속고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거는 진상이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 황희 의원이 장관까지 했으니까 떳떳하면은 오히려 진짜 고소 고발해가지고 진상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공무원 이 월북 이 논란 때문에 계속 있는 것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월북이라는 낙인을 누가 찍었느냐. 예. 그 두 가지잖아요. 예. 그 두 가지 저는 국회에서 그건 빨리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왜 이거를 국정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소각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왜 모르는 척하죠? 저렇게 말만 떠들고. 빨리 국회 내에서 조사하고 예. 미진한 거 있으면은 특검까지 가야 돼요, 저거. 대통령 기록물이고 뭐고 여야 합의하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빨리 진상을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만약에 이게 아직은 몰라요. 저 주장과 반박이 맞서고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규명되거나 사실이 밝혀지지 예. 못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미지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건이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온 국가기관이 달려들어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그랬지만 여전히 의혹은 뒤따르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예.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한 번은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또 그 금강산에서 숨진 박광자 씨 사건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공적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소위 가족들,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예.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으로 한 번쯤은 판단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진상조사 특위라든지 또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적인 행위를 특히 국회가 나서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진실 규명 단계를 진실 게임 단계를 넘어서서 공적 자료를 가진 진실 규명 단계로 가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묵직한 사안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하고 정확한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진실에 대해서요. 자, 다음은요. 이게 비극적인 일이 확인이 된 셈이 됐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생명과 관련된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했지만 어제 자동차 뭐 인양이 됐죠. 그리고 확인 여러 가지 됐는데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 표시하시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 조양의 아빠 여행 전에 루나 그리고 방파제 추락 검색했다. 루나 이거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뭐 투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찾아본 게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아래로 갑니다. 완도 물때 그리고 수면제 이런 걸 찾아보기도 그리고 가상화폐 루나 폭락때 주로 검색을 했다. 경찰은 투자 손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혹시 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승용차, 인양된 승용차 안에선 운전석의 아빠, 뒤에는 엄마와 조양. 그런데요, 기어가 주차 상태인 피해 놓여 있다는 거죠. 주차 상태인데 빠졌다. 요건 조금 더 좀 궁금증을 유발하죠. 이게 뭔지 도대체. 현장 주민들은 뭐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런 기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이 주차 상태 피 이것도 약간 의문점을 남기긴 합니다 지금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뭐 예. 실종된 지 한참 만에 어디서 좀 살아있길 바랬는데 좀 조양 같은 경우는 참 어린 학생이잖아요. 예. 예, 체험학습 한다고 저렇게 학교에서 쉬는 동안에 저런 일 당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좀 의문점이 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주차가 피로 되어 있다든지 뭐 몇 가지는 좀 의문스러운 좀 대목이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투자, 뭐 루나 뭐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하는데 뭐 가상화폐 얘기가 좀 있죠. 그렇죠. 그 루나가 지난 5월달에 99%가 폭락했거든요. 아, 완전히 휴지가 된 거예요. 저는 예. 이런 걸 봐서 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언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사기와의 전쟁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아, 이분도 저는 그 루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컴퓨터 뭐 이런 장사하셨는데 잘 안 되고 폐업하고 그걸 좀 만회하려다가 좀 가상화폐나 이런 데 손대다가 혹시 거의 뭐도 손실 보신 거 아닌가? 큰 피해를 봐서 그 상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사고인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지만 예.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큰 정권 차원에서 사기와의 전쟁 지금 보이스 피싱이나 뭐 너무너무 많은데 대출 사기나 스미싱이나 많은데 다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그 국가적 공권력 동원해서 예. 저는 사기꾼도 좀 빨리 좀 때려잡아야 된다고 좀 봅니다. 박찬호 교수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한계 상황에 몰린 가정들이 많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게 우리가 정말로 답답할 때 예. 이것을 국가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사회 안전망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송파 세무녀 사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노인분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성인은 뭐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특히 미성년 아동을 자신의 어떤 예, 그 판단하에 이렇게 같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도하는 또는 그게 데려가는 아이의 선택일까요? 그렇죠. 그건 아이의 선택이 아니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점들이 많겠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아이까지 자신이 낳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 이런 만약에 상황에 이제 사실이라면 놓이는 거.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비극이다.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동반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잘 막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데 같이 뭔가 동반되는 거 이런 걸 좀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닐까요? 이런 걸 좀 미리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기사는 이게 인사청문회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원구성이 이른바 원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장관 후보자들 있는데 그와 관련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관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최근에 뭐가 보도도 되고 알려진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거 수사해 주세요 한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비용 등 지출했다.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최근에 알려졌죠. 그래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다. 아예 수사 대상이다. 사퇴 촉구했습니다. 김병미 위원장.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지가 않으니까 인사청문 보고서 다시 송부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인전 후보자를 장관에 그냥 임명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이 불거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달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지만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서 두 번째 후보자가 그때도 문제가 된 생겨서 셈인데 됐는데. 이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한 고민 속에서는 첫 번째 내각 인사 중에 여성이 너무 적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뒤에 3명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으로 여성을 대거 추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들처럼 도덕적인 문제 또 더군다나 선관위가 고발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진행될 임명하기가 수밖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없을 겁니까? 겁니다. 통상 이런 경우들에 끝까지 강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는 세 가지의 경우밖에 남지는 않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결정 내리지는 않겠다고 보입니다만은 귀국함과 동시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여론들을 고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후보자단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는 김승희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예. 이런 어떤 비슷한 논란, 그 후원금을 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17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김승희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금 이 사안도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전직 예, 국회의원. 예. 그 후원금 문제고요. 예. 그리고 선관위가 판단한 결과는 수사 의뢰였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전문기관이잖아요. 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판단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강행이 된다. 이거는 예. 좀 그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예. 부정적인 판단의 가장 주요 근거가 인사입니다. 인사를 좀 잘못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행한다면 그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될 것 예.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바른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후보자가 본인이 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좀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데 귀국하자마자 큰 숙제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